네, 미국 증시도 뭐 잘 나가고 있는데 한 이틀 조정 받았죠.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나 뉴스들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점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14,000 고지를 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여기를 돌파하고 가느냐 아니면 또 조정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입니다. 엔화는 계속 약세군요. 달러엔이 91.5, 91.7까지 호가하면서 이제 91, 92엔대까지 약세로 갑니다. 예, 예고해드린 것처럼 하진태 메이저 공략주, 주요 투자 주체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향후 장세를 또 어떻게 예측하는지 수급을 통해서 분석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전히 뭐 외국인들은 좀 매도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요. 2주마다 한 번 오시니까요. 지난 2주간 또 이번 한 주간 외국인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해주세요. 네,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매도에 일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매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약한 표를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와 전전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한번 봤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를 2주 연속해서 매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금융, KB금융 정도가 2주 연속해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백화점주들을 2주 연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역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롯데쇼핑들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의 일부인 현대차. 자, 그리고 지지난주가 되겠죠. 호텔신라와 고려아연, 락앤락 같은 것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주간 단위로 뽑혔고요. 특히 고려아연은 2주 연속해서 꼽혀서 상대적으로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정도를 2주간 매도를 했고 선물도 7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3일 연속해서 다시 선물을 1조 정도로 매수를 하면서 그 흐름이 한번 궁금해졌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IT에 대한 매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 같은 것들이 연속해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도 연속해서 1,000억과 1,500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통신주를 2주 연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SK텔레콤, KTNG, 한전 같은 내수 통신주들을 전주에는 매도를 한 반면에 이번 주에는 SK텔레콤, KT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화학주들을 연속해서 매도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전차군단이라고 하는 IT 자동차는 외국인들이 매도했고요. 반면에 금융주, 또 내수주, 원자재 이런 쪽으로 좀 매수한 게 눈에 띕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도에 불구하고 기관들은 좀 매수해주는 입장인데 뭐 적극적으로 사실 기관들이 뭘 사고 있다, 뭘 사야 되는지 고민일 거예요. 기관들 움직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기관의 총알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2주 동안 현물을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을 연기금에서 6,300억 정도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나름대로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도 8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현물과 선물 동시에 매수를 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1950포인트 밑으로 된다면 대기 매수세들이 기관을 통해서 펀드로 유입이 되든 개인이 유입이 되든 매수세가 좀 존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목이 근데 이렇게 모아지질 않고 상당히 벌려져 있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한 반면에 기관은 2주 연속해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금융주로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 삼성생명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코덱스 200을 800억 매수를 하면서 인버스로 590억 매수. 그 양쪽 방향을 연속해서 위아래를 동시에 매수한 부분이 2주 연속해서 나타났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통신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건설주 매수. 자, 이게 조선주 그리고 서울반도체 이렇게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좀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롯데 하이마트를 매수했던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정도를 보게 되면 레버리지, 일반적으로 코덱스 200보다 2배로 올라가는 레버리지를 1,300억, 1,600억 연속해서 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로 들어선 금융주가 일부 좀 매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금융과 KB금융 정도는 매도를 했던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IT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백화점주들은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관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향으로 좀 추세가 형성돼야 시세도 낼 수 있고 같이 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확신을 갖기 어려운 단계고요. 기관들도 어느 쪽으로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하부장님도 말씀이 좀 빠른 편이세요. 워낙 우리가 방송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식사도 좀 빨리 하시는 편인가요? 식사는 굉장히 늦게 하고요. 그러세요? 제가 전달해야 될 게 많을 때 조금 빠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예. 식사도 좀 식사 천천히 하신다니까 다행이네. 예. 자, 기관 매매 중에서 지금 보면 근데 코덱스 200, 뭐 인덱스 ETF 상품이죠.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상품이고,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ETF 이 두 가지 방향이 반대되는 상품을 동시에 기관이 매수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네.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레버리지를 연초부터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 특이점이 나타나는 게 레버리지를 연속해서 전주에 1,300억 그리고 이번 주에 1,600억을 매도를 했다. 그렇다면 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반대쪽의 매수 측면을 보게 되면 코덱스 200과 인버스를 동시에 매수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1,000억을 매도를 하고 코덱스 200을 1,000억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배로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줄여서 변동성을 조금 줄여나가겠다는 부분인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인버스 아랫방향까지 물론 주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없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지수만큼만 움직이겠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 방향에 강하게 2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시장의 부분과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게 엇갈리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옵션 시장을 돌이켜보게 되면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이 70억 정도 매수 잔고로 추정치입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풋옵션이 200억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게 된다면, 하방향은 없고 상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선물을 더 매도했기 때문에 중립 내지는 급락이 없는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양매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윗방향도 하지만 아랫방향에 대해서 윗방향보다 한 4배 정도 많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양쪽 주체 다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콜옵션 같은 기준에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13포인트, 비율로 치면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콜옵션 265 같은 경우가 25만 원짜리가 5만 원으로 내려가서 거의 8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다 손실을 본 부분이 되겠고요. 풋옵션 255도 19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200억 매도해 놓은 거 약한 수익 정도 났고 기관은 많이 손실이 났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양 주체 모두 손실이 나는 그런 특이한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특이하네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옵션 시장에서는 상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해놨고 기관들은 사실 매수인데 또 하방향으로 구축을 해놨고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옵션 시장에서 크게 재미는 못 봤고요.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물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다음 향후 시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건가요? 투자 전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조금 달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3, 6, 9, 12월 달에 동시만기가 나타나죠. 예. 그때는 워낙 이 롤오버를 하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보통 그 전달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2월물은 5주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설날을 해봐야 휴일이 하루기 때문에 온전하게 5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3주 정도의 변동성이 없었다. 그런 상태의 기관이 동일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상방향 포지션이나 주식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급락으로 더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할 것 같으면 풋옵션은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락은 조금 배제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라갈 때 디커플링을 했는데 내려갈 때도 디커플링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자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내려갈 땐 또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매도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한 것을 많이 없앤다면 단기적으로 급락의 포지션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950 밑에서의 대형 우량주에 대한 매수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의 전약 후강이 아니라 전강 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매수에 대한 포지션도 오전에 판단하기보다는 오후에 판단해서 내려오는 칼날을 조금 피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5분할 이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50 밑에서도 5분할이 아니라 5분할, 10분할을 매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하셔서 시간을 길게 놓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1분기 안에 저점이 잡히면 연간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수급에 의해서 실적이 향후에도 좋을 우량주들이 내려갈 때 조금씩 쓸어 담는다는 개념으로 느긋하게 접근하셔야 이번 큰 이 흐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50 밑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5분할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나누어서 5개로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5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에서 10분할 정도로 네.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시고 일시적으로는 1900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나눠서 접근하시되 1950 밑에서는 무조건 한 번씩 발을 담그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1900 이제 50 그게 이제 1950이 49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1900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예, 그런 구간에서는 올해 상반기 연중을 보면 사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주를 사자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조정 씨에 우량주라고 하시니까 범위가 좀 넓어요. 네, 소위 그럼 뭐 IT 자동차 조정받는 걸 사자는 거냐? 예. 네, IT에 대해서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격 메리트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140만 원이 무너지니까 곧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아시다시피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이길 대항만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태블릿 PC 쪽에서도 이 1위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도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LG전자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도 뱅가드 물량이 20% 이상 나왔다라는 어제 보고서도 봤는데요. 역시나 그런 물량이 나올 때마다 실적이 개선이 되는 뭐 올해는 꼭 삼성전자만은 고수하진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까지 마찬가지고요. 하반기를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군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어렵습니다만은 20만 원 밑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화학주, 철강주도 필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왜 계속해서 포스코를 사 모을까? 그리고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포지션이 워낙 그 경기주에 대한 힘을 좀 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환율 변수도 있기 때문에 내수주나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자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럼 하 부장님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 경기주, IT 자동차, 우량주, 과거의 시장 주도주를 조정 때 매수하다 이런 시각이신 건가요? 자,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단기적인 측면이라면 저도 그쪽으로 표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올해 1분기 저점이 올해의 저점으로 긴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1월 초에 100만 원 초반대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요. 작년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가격 기회를 줄 때가 작년만큼의 수익을 바라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큰 맥락으로 잡아서 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길게 놓고 봐서 이 시장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일부 한 20, 30% 정도는 단기적인 박스의 흐름으로 잡아서 내수주에 대한 부분도 괜찮겠고 코스닥의 IT 부품주들도 물론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하실 분들은 병행을 하셔도 좋겠고요. 네.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실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딱 묻어놓으시고 흐름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과 투자의 그 호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진태 메이저 공략주 기관 외국인의 최근의 매매 움직임을 통해서 향후 전략 세워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